자, 보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친구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등속 운동이랑 등가속도 운동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도 문제 풀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어차피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한 복습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더더욱 생각하기 편할 것 같아요. 이해되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친구야.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짐이라고 필기를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도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A라고 하는 물체는 그냥 자유낙하 운동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친구는 옆으로 던졌다.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좀 헷갈리겠구나. B라고 하는 친구는 옆으로 던졌다. 요렇게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천천히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요런 식으로 떨어지려고 하겠죠. 여러분 어때요? 이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만 합니다. 그쵸? 하지만 A 말고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식으로, 그 다음 요런 식으로,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요런 식으로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점선으로 그릴 건데요. A와 B의 첫 번째 사진이 찍혔던 곳의 높이는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이 찍히는 곳의 높이도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이 찍히는 곳의 높이도 같아요. 이해됩니까? 그쵸?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첫 번째 사진이 찍히고 나서 두 번째 사진을 찍힐 때까지의 수평 방향의 이동과 두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이의 수평 방향 이동 거리도 일정합니다. 이해됩니까? 그쵸?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문구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구는 뭐냐면요. A와 B는 낙하 속도의 B가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쵸? 낙하 속도의 B는 같습니다. 낙하 속도의 B는 같습니다. 즉 여러분, 시간당 이동 거리가 같습니다. 시간당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은 속도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 어찌 보면 속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동 거리의 B도 같기 때문에 두 번째 A와 B는 여러분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할게요. 연직 방향으로는 오케이? 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연직 방향 연직 방향은 이동 거리도 어떻습니까? 같아요. 쌤, 근데 왜 굳이 연직 방향이란 단어를 넣어야 하나요? B는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도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는 요 거리도 있지만 요 거리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쵸?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 둘 개 다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연직 방향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쵸? 자, 그 다음은 아까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B라고 하는 친구는요, 속력, 빠르기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아래로 떨어지는 연직 방향으로의 속력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옆으로 날아가고 있는 무슨 방향?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 동시에 두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결론. A의 속력과 빠르기만 이야기하는 거죠. A의 속력과 B의 속력 중에서 무조건적으로 누가 더 크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다. B의 속력이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죠?
그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그냥 그래프적인 설명으로 다 끝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을 거야. 첫 번째, 시간 속력 그래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요,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네요. 첫 번째 질문, 요것은 어떤 운동을 하는 그래프입니까? 맞아요. 이 친구는 등속 운동을 하는 친구예요. 질문해 볼게요. 등속 운동을 하는 것은 어떤 케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 그랬죠? 바로 B일 건데 B 중에서 어느 방향이라고요? 맞아요. B의 수평 방향 같은 경우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동 거리를 구하기 위해선 V, T의 형태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네요. 이것은 그럼 지금 무슨 운동하는 중이겠습니까? 두 가지의 용어가 다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등가 속도도 괜찮아요. 또 좋아요. 뭔들 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보자면은 등가 속도 같은 경우는 처음 속도가 무조건 0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이것도 되잖아. 이게 아니라 이것도 되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0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굳이 있어 보이는 척 하고 싶어서 여기다가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할게요. 괜찮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될 거예요. 그쵸? 여기를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번 해볼 거야. 즉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케이스, 그 경우를 모두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A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자유낙하 운동을 할 것이며 B 같은 경우도 자유낙하 운동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자유낙하 운동 한다 그랬죠? 첫 번째, 연직 방향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쵸? 좀 아래쪽에서 자리가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열심히 필기해 볼게요. 그래서 구하는 공식 자체가 2분의 1 GT 제곱으로 가는 게 가장 아름답다 했었습니다. 기억합니까? 됐죠?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대표적인 문제 유형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숫자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구해봅시다. 자, 문제 1번이에요. 문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근데 문제 그림은 똑같이 그릴 건데 숫자만 바꿀 거예요, 얘들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생긴 높이가 있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친구는요, 수평 방향으로 던졌고요. 반대쪽에 여기에 이렇게 B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이 친구는 그냥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기준면이 이렇게 있어요. 자, A랑 B가 기준면에 떨어지기 직전에 찰싹하고 닿았다라고 하네요. 알겠죠? 자, 이때 당시에 B의 수평 방향 속력을 5m/s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우리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게 높이 구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 L 값도 구해보려고 합니다. 조건이 두 가지 들어가줘야 되겠죠. 3초 후 접촉하고요.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10으로 갈 거예요. 계산하기 거지 같잖아. 그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우리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복습이기 때문에 답 구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자, 첫 번째. 수평 방향으로는 얼마나 이동했나? L값 구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평 방향은 어떻게 구하자 했었죠? 그냥 단순하게 VT라 그랬네요. 그죠? 따라서 5m/s의 속력으로 몇 초나 이동했대? 3초나 이동했대. 그럼 나는 몇 미터를 이동한 겁니까? 15m를 이동한 거겠죠. L값은 얼마? 15m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A가 얼마나 높은 높이만큼 떨어졌는지 높이 값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높이를 구하는 것은 결국에 A라고 하는 물체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혹은 여러분 B도 결국에 요만큼은 이동했을 거니까요. B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높이이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겠지.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10m/s 제곱
곱하기 5초라 그랬죠? 미안하면 3초나 그랬네요. 3초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5, 9, 45. 즉, 몇 미터 떨어진 거예요? 45미터 높이에서 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죠? 자, 동시에 떨어뜨렸습니다. 왼쪽에서 그림 보이시죠? 같은 높이에서 찍혀야 될 거고, 같은 높이에서 찍혀야 될 거고, 같은 높이에서 찍혀야만 합니다. 맞아, 아니야? 그쵸? 만약에 5m/s의 속력으로 던졌던 저 A를 우리가 10m/s의 속력으로 던졌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날까요? 만나지 않을까요? 더 빨리 만날까요? 늦게 만날까요? 맞습니다. 더 빨리 두 물체가 A와 B가 만나게 될 겁니다. 더 빨리 만난다. 그쵸?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몇 초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10m/s면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즉 무슨 소리냐면 이 L값 자체는 고정되어 있어요. 15m예요. 근데 내가 10m/s로 던진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몇 초 후에 접촉하게 되겠습니까? 1.5초겠죠. 왜요?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할 수 있는 거지? 얘는 10m. 근데 사이 거리가 몇 미터야? 15m니까 1.5초 후에 만나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1.5초 동안 얼마나 떨어졌는지도 구할 수 있기는 하겠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쵸? 그러면은 그때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은 3초 동안 떨어진 거니까 연직 방향 속력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3초라고 했으면은 연직 방향 속력은 30 나오겠죠. 그쵸? 연직 방향 속력은 30m/s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쵸?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A 같은 경우는 속력이요. 속도 말고요. 그냥 빠르기. 그냥 빠르기는 A는 얼마가 나온다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35m/s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겠지.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해됐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것도 한번 구해보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고 1.5초 후에 만났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어? 얘는 한 15m/s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게 되겠죠? 뭐 요런 거 하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인데 제가 가속도라고 하는 친구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너무 간략하게만 설명한 게 하나가 있어서 조금 디테일한 설명을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가속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 배웠고 자연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속도 운동이 뭘까 싶은 거야. 이게 뭘까 싶은 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속도 운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속도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속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속도의 변화량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더 지저분하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도의 정의가 뭐였죠? 맞아요. 물체가 가지고 있었던 빠르기와 무엇도 가지고 있어야 돼?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 요것을 우리는 속도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요. 빠르기가 변화하거나 방향이 변화하는 운동을 뭐라고 불러? 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됐죠?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등속 운동 한번 이야기해 보자. 조금 디테일하게 할 거야. 등속 운동 중에서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해됩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 등속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빠르기라고 하는 것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요. 직선이란 소리는 한 방향으로만 쭉 날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이동 방향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네요. 그쵸? 빠르기와 방향 모두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따라서 등속 직선 운동 같은 경우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나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됩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세 번째, 등 가속도. 그렇죠.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자, 운동이라는 단어 뺄게요. 여러분 그러면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 확실한 거. 이거 오케이. 이렇게 쓸게. 미안해. 이거 그냥 그대로 써도 돼. 여기다가 괄호 치고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할게. 자유낙하 운동.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 빠르기는 변해요? 변화하지 않아요? 빠르기는 변하죠. 빠르기 변해요. 즉 등가속도 직선 운동, 자유낙하 운동은 빠르기는 변화해요. 그런데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변해요? 변화하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죠. 방향은 일정할 거야.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거 가속도 운동 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볼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변화해도 가속도 운동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등속 원 운동이에요. 등속 원 운동. 여러분 등속 원 운동 같은 경우는 빠르기는 변해요? 빠르기는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요. 빠르기가 일정해요. 빠르기 일정하죠. 근데 여러분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방향이 어때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방향은 변화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위에서 대답을 했죠. 둘 중에 하나만 변화해도 가속도 운동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등속 원운동도 둘 중에 하나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 다 뭐 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 가속도 운동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쵸? 요거까지 하나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은 문제 풀 때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저희는 10분 정도 쉬었다가 운동량, 충격량 해보도록 할게요.